당신은 지금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연락처에 이름이 수십 개여도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손에 꼽히고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죠. 주변에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외롭지 않냐고, 그렇다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언제부터 사람을 그렇게 쉽게 끊어내냐고요. 그런데 당신은 그 말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하나씩 덜어낼수록 삶이 더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한때는 새벽에 울리는 전화도 받았고 누군가의 문제라면 내 일처럼 끌어안았으며 가장 힘든 사람 옆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부분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멀쩡했고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를 찾았으며 당신은 그날 처음으로 진짜 조용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끊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비로소 자신을 되찾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스티브 포지스 박사의 다미주 신경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신경계는 단순히 긴장하거나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서로 다른 층위로 반응합니다. 그중 가장 낮은 단계인 배측 미주신경 반응은 신체가 한계를 인식했을 때 작동하는 보호 모드인데 이게 물리적 위협에서만 발동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인 감정 소모, 일방적인 관계, 기대와 실망의 끝없는 반복도 신경계에는 충분한 위협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부탁, 같은 패턴, 같은 실망이 축적되면 뇌는 스스로 셧다운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멀리하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겠다고 내린 생존 결정인 겁니다. 그 결정은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그 신경계가 언제부터 사람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닿습니다. 심리학자 머레이 보웬이 설명한 감정적 단절 패턴이 바로 이것인데 이건 어른이 되어 갑자기 생겨난 성격이 아닙니다. 가족 중 누군가의 기분이 집 전체의 공기를 바꾸던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때부터 훈련을 받은 겁니다. 상대방 표정을 읽고 눈치를 살피고 폭풍이 오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법을 아주 어릴 때부터 몸으로 익힌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온몸으로 학습했으니까요. 어른이 된 지금도 그 회로는 살아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뇌의 위협 감지 영역이 훨씬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아이오와 대학교 연구팀은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전두엽, 즉 복잡한 사회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도 함께 밝혀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칭찬에 항상 단서를 붙이는 사람, 뜨겁게 다가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의 패턴을 당신은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그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수천 시간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정밀한 감지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경고를 보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거고 그게 지금의 선택들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 하나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끊어내는 게 경계를 세우는 건지 아니면 벽을 쌓는 건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출발점을 가집니다. 벽은 두려움에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직 알 수 없는 가능성도 전부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경계는 자기 인식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가 나를 존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기준선인 거죠. 누군가를 끊어내고 나서 후련하고 가벼워졌다면 그건 경계를 세운 겁니다. 반면 끊고 나서도 공허하거나 계속 불안하다면 그건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피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외로움과 고독도 흔히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완전히 다른 감각입니다. 외로움은 원하는 연결이 없을 때 느끼는 결핍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공간에서 느끼는 온전함입니다.
전화기가 조용한 게 불안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느껴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소진이 아니라 충전처럼 작동한다면 그건 고독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게 이쪽에 가깝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혼란 속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요. 물론 데이터도 직면해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인 사회 고립은 심장 질환 위험을 29%, 뇌졸중 위험을 32% 높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동시에 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 지속적으로 소진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몸과 정신을 해친다는 겁니다. 관계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문제인 거죠. 모든 인간관계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만남 자체가 이미 소모입니다. 그걸 유지하는 것이 덕목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75년에 걸쳐 성인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제 수준, 지위, 학력, 운동 습관 등 수십 가지 변수를 분석했는데 결국 행복과 건강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단 하나의 변수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과 깊고 안정적으로 연결된 삶이 수십 명과 얕게 연결된 삶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 보호막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연락처에 10명만 남아 있어도 그 10명이 진짜 사람들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하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만 남기는 정제 작업입니다. 차갑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냉정하다는 말도, 사람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말도. 그 말들은 하나같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전제입니다. 당신이 끊어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지금도 진심으로 그리운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답이 당신의 기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함께 있으면 지치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기분이 드는 사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고르게 나눠주려 했던 시절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절이 당신을 이 자리까지 지치게 만든 원인이었으니까요. 지금 남아있는 관계를 더 깊이 가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당신이라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너무 차갑게 변한 건 아닐까? 하고 그 질문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차갑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오래, 더 많이, 더 깊이 견뎌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죠. 그 선택을 계속 지켜나가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